요즘 다양한 혜택이 담긴 계좌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RI 계좌는 한 달 만에 1조 원을 돌파했고 조만간 국민성장펀드까지 출시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갖고 있는 연금저축과 ISA를 그대로 둬야 할지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되시죠? 잘못 선택하면 돈이 묶이고 반대로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령, 연봉, 투자 스타일에 따라 어떤 계좌가 가장 유리한지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게 맞는 투자 전략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성장펀드는 연말정산 부담이 큰 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투자에 가깝고요. RIA 계좌는 해외 주식 수익이 커지면서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슈퍼 ISA는 기존 ISA 한도를 이미 꽉 채운 분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한 단계 더 확장해주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내 소득과 투자 방식에 맞게 계좌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부터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계좌가 내 상황에 잘 맞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뜨거운 국민성장펀드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규모 자체가 상당한데요. 총 150조 원 규모로 추진이 되고 그 가운데 개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물량은 총 3조 원입니다. 1년에 6천억 원씩 5년간 집행이 되고 혜택이 큰 만큼 가입 수요도 빠르게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겠죠. 구조를 보면 초저금리 대출과 인프라 투자가 각각 3분의 1씩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혁신성장 기업으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세부 분야를 보면 AI, 반도체, 바이오, 방산 등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손실을 먼저 흡수해 줍니다. 예를 들어 투자한 펀드가 마이너스 10%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정부가 먼저 부담합니다.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해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마이너스 30%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막아주는 구간은 마이너스 20%까지고 초과한 마이너스 10% 손실부터는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혁신기업에 투자하되 초기 손실 구간을 정부가 방어해주는 구조인 건데요. 변동성이 큰 성장 산업에 투자하면서도 일정 부분 안정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꽤 매력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핵심은 손실 방어보다도 사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투자 결정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3천만 원까지 최대 4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율이 점점 낮아지는데요. 그래서 혜택만 놓고 보면 가장 효율적인 구간은 3천만 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40%라고 하면 사실 체감이 잘 안 되죠. 사람마다 연봉도 다르고 적용되는 세율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투자 수익률처럼 환급 효과를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투자자가 국민성장펀드에 3천만 원 투자했다면 약 198만 원 정도 환급을 받습니다. 이걸 수익률로 환산하면 6.6% 수익과 동일한 효과고요. 연봉 7천만 원인 투자자는 환급 효과가 더 커지겠죠. 체감 수익률은 10.5%까지 올라갑니다. 연봉 1억 원인 구간으로 넘어가면 무려 15.4% 수준까지 효과가 발생되는데요. 즉 연봉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국민성장펀드는 소득이 높고 연말정산 부담이 큰 사람일수록 체감 혜택이 훨씬 커지는 상품입니다. 놀라운 건 지금까지 우리는 환급률만 가지고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연봉 7천만 원이면 10.5% 환급률이 적용되고 여기에 펀드 수익까지 추가되면 그만큼 최종 수익률은 더 올라갑니다. 만약 펀드가 10% 수익이 난다면 체감상 내 자산은 20% 증가한 것과 같죠. 반대로 시장이 흔들려서 펀드가 마이너스 20%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 세금 환급 효과만 감안해도 여전히 10% 수익인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조를 무조건 안전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건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의 정책형 폐쇄 펀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뉴딜 펀드인데요. 당시 전체 수익률은 약 2.1% 수준이었고 4년 상품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연 수익률은 사실상 0%대에 가깝습니다. 물론 지금은 AI와 반도체가 중심이 되고 투자 환경 자체가 그 당시와 많이 다른데요. 그럼에도 투자 전에 최악의 상황이 어느 정도 손실 발생되는지는 반드시 생각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추가로 국민성장펀드는 ISA처럼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데요. 기존 배당소득세 15.4% 대신에 세율 9.9%가 적용됩니다. 세금만 놓고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죠. 다만 여기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혁신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배당을 얼마나 줄 것인가입니다. 실제 배당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리과세 혜택이 생각보다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 상품의 핵심은 배당 절세보다는 소득공제와 정책 지원 효과에 더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펀드에 가입할 대상이 어느 정도 명확해졌죠? 가입은 5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초반에는 온라인 물량 중심으로 진행되고 서민형부터 우선 가입이 진행되는데요. ISA 계좌를 서민형으로 만드신 분들은 먼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은데요.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 증명서를 먼저 발급해 두시면 조금 더 빠르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물음표가 몇 개 생기실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연금저축이나 ISA보다 더 좋은 건가? 굳이 새롭게 가입해야 되나 비교가 잘 안 되시죠? 이미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받고 있고 ISA로 비과세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굳이 필요할까 싶었는데요. 그럼에도 국민성장펀드가 꼭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기존 ISA와 국민성장펀드를 비교해 볼게요. 납입한도는 국민성장펀드가 2억 원으로 더 크고요. 혜택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ISA는 비과세 혜택이 핵심이고 국민성장펀드는 마이너스 20%까지 손실을 보존해 줍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느껴지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소득공제 여부죠. 앞에서 봤듯이 국민성장펀드는 공제 혜택이 상당합니다. 반면 단점도 명확하죠.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내가 원하는 ETF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S&P 500 평균 수익률이 연 10% 수준인데 이 숫자가 국민성장펀드의 환급 효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자유도가 중요하면 ISA고 절세 혜택이 중요하다면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절세 계좌라면 우린 이미 연금저축에 투자하고 있죠. 국민성장펀드와 비교하면 뭐가 더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이고 국민성장펀드는 소득공제라는 겁니다. 연봉에 따라 공제가 달라서 헷갈리는데 세금에서 공제를 하는지 소득에서 공제를 하는지에 따라 또 다릅니다. 쉽게 정리하면 연봉 5천만 원 수준이라면 연금저축이 효율적으로 더 좋고요. 반대로 고소득자일수록 국민성장펀드 혜택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표기한 수치는 환급 기준인데요.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상 수익률처럼 봐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꼭 봐야 될 게 투자 가능한 종목인데요. 연금저축은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할 수가 있고 기존 ISA는 연금저축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국내 주식과 ETF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슈퍼 ISA와 국민성장펀드는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내 성장펀드 외에도 일부 국내 우량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는 투자할 수 없죠. 국내 성장에 초점을 맞춘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세 효과와 투자 가능한 종목까지 봤는데도 아직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감을 잡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적립식 투자했을 때 연령과 소득에 따라 어떤 차이가 발생되는지 혜택을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셨죠? 바로 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30대가 월 50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현재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연금저축과 ISA에 각각 25만 원씩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은 10만 원을 국민성장펀드로 옮겨봤는데요. 원로 환산해서 10만 원이고 실제로 투자한다면 6월 11일까지 120만 원을 한 번에 넣어야 됩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과연 효과는 누가 더 좋을까요? 환급 차이를 봤더니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추가했는데도 오히려 환급금이 2만 원 줄었는데요. 즉 이 구간에서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효과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금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연금저축을 유지하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월 50만 원씩 투자하는 구간에서는 환급률 차이가 거의 없죠. 0.3%밖에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떤 계좌를 선택하느냐보다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은 미국 중심 투자를 계속 가져갈 수 있고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혁신기업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 투자 성향에 맞는 방향을 선택해야 오랫동안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그만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1억 원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최악의 경우는 수익률이 0%인 상황이겠죠. 이때는 환급 효과 8%만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1억까지 도달하는데 10.6년이 걸립니다. 여기에 연 4% 수익이 추가되면 9.1년이 걸리고 연 10% 수익이 발생되면 7.8년이 걸리게 됩니다. 즉 월 50만 원씩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면 8년 정도 지나면 1억 원의 자산이 형성됩니다. 다음은 연봉 7천만 원이 40대 투자자입니다. 월 100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왼쪽은 기존 방식대로 연금저축과 ISA에 반반씩 투자했고요. 오른쪽은 일부 조정해서 국민성장펀드에 월 20만 원을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쪽이 환급금이 약 26만 원 더 많았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 효과가 더 강해지는 구간으로 들어온 거죠. 게다가 연금저축으로 월 50만 원이면 세액공제를 100% 활용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겼다는 거죠. 결국 소득이 높아질수록 국민성장펀드의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바로 50대로 넘어가서 연봉과 투자 금액을 더 높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월 200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했고요. 연금저축은 월 50만 원 이후부터는 절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ISA로 투자했습니다. 오른쪽은 ISA 투자 금액의 절반을 국민성장펀드로 나눠 담았는데요. 결과를 보면 환급금 차이가 무려 139만 원이나 발생됩니다. 역시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는 쪽이 절세 효과가 훨씬 컸죠. 총 투자금 대비 환급 효과를 계산해 보면 수익률이 9.1%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해 보니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전체 계좌를 활용해서 절세 효과를 최대로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연금저축, IRP, 국민성장펀드 세 가지를 함께 투자를 해볼 건데요. 소득이 높은 분들은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넣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이번에는 절세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구간만 넣어보겠습니다. 1년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300만 원, 국민성장펀드는 3천만 원입니다. 그런 연봉 1억 원 투자자가 과연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세액공제로 119만 원, 소득공제로 462만 원이 발생됩니다. 총 환급금이 581만 원인데요. 환급률로 계산해 보면 무려 14.9%입니다. S&P 500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숫자죠. 상당히 강력한 혜택인데요. 물론 국민성장펀드도 단점은 있습니다. 폐쇄형 구조라서 5년간 자금이 못 끼고 국내 혁신기업 중심 투자라서 수익률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수료도 1%대로 다소 높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절세 효과만큼은 확실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정리해보면 국민성장펀드는 소득이 높고 연말정산 혜택이 부족한 분들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미 연금저축과 IS의 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내 소득과 투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겁니다. 반대로 굳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네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인데요. 저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서 아쉽게도 가입이 안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굳이라고 넘기기보다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투자만큼 중요한 게 절세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국민성장펀드 괜찮은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찜찜한 게 남아있죠? 바로 슈퍼 ISA RIA 계좌입니다. 이 역시 정부가 한국 투자자들을 위해서 내놓은 혜택형 상품인데요. 과연 얼마나 매력적인지 기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과 슈퍼 ISA를 비교해보면 한도 금액과 비과세 혜택, 국민성장펀드 가입 여부까지 대부분 슈퍼 ISA 쪽이 더 좋아진 구조입니다. 다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국내 투자 비중을 고려한 분들에게 더 적합한 계좌인 거죠. 아직 세부 조건과 한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슈퍼 ISA는 추후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RIA는 리아 계좌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미국 주식 수익이 커지면서 양도세가 부담되는 투자자에게 잘 맞습니다. 물론 배우자 증여가 가능한 분들은 증여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다만 증여는 해당 주식을 1년간 보유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리아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되죠. 비과세 한도는 원금과 수익을 합쳐 총 5천만 원까지고요. 미국 주식 비중을 일부 한국 자산으로 옮기고 싶은 분들에게 잘 맞는 계좌입니다. 리아 계좌는 미국 주식을 언제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5월 안에 리아 계좌로 옮겨서 매도하면 100%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시기가 늦어질수록 80%에서 최대 50%까지 혜택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치명적인 약점도 하나 있는데요. 중간에 미국 주식을 매수하면 감면받은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황당한 건 리아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에서도 매수한 물량까지도 집계가 된다는 거죠. 결국 미국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자라면
리아 계좌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워런 버핏은 최근 인터뷰에서 여전히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죠. 심지어 주주총회에서도 자주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미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공부할수록 S&P 500에 투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느껴지는데요. 절세 혜택도 좋지만 내가 10년, 20년 길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SA가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가 정말 많이 공부했었죠. 그 과정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국민성장펀드와 리아 계좌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 금방 눈에 들어오죠. 내용이 많다 보니 한 번에 모두 외우긴 어려울 겁니다. 필요하실 때 다시 볼 수 있게 캡처해서 보관하시고요. 영상은 저장해 뒀다가 투자 전략을 점검하거나 계좌를 바꿀 때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연봉과 연령 그리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계좌에 더 비중을 둘지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리아 계좌가 꼭 필요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국민성장펀드의 절세 혜택이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투자만큼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 상황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가야 될 올바른 방향이 보일 거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반도체입니다. AI 시대의 인프라 역할을 하며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죠.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일상화되면서 수요는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의 반도체 라인업도 주목할 만한데요. 특별히 이번 달은 반도체 투자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죠. 코덱스의 반도체 ETF 라인업을 한 주 이상 매수하고 인증하면 끝입니다. 추첨을 통해 캐리비안베이 종일권과 배달의민족 1만원권을 드리니까 투자도 하고 혜택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이벤트를 소개 드리다 보니 당첨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당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